지난 시간에 음성 피드백의 원리가 제어 이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자연에서 발견하게 되는 P53, MDM2 음성 피드백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왜 세포 안에는 이러한 음성 피드백이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P53 MDME 이 음성 피드백과 함께 자외선이 주어졌을 때 DNA 손상이 일어나면서 P53과 MDME 그 세포 내 단백질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그런 이러한 어떤 진동의 모습을 영어로는 oscil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동을 지속적인 진동을 보이는지 이 음성 피드백과 이런 진동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유전자 네트워크 X가 Y를 항진할 때 중간에 제어 유전자를 넣어주고 음성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주면은 Y의 지속적인 방해를 가해도 방해를 크게 받지 않는다. 항정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주어졌을 때 Y 단백질 농도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성 피드백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버드 의대 시스템 생물학 교실의 갈릴 라하프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음성 피드백이 그 DNA 손상 시 발견하는 P53과 MDME의 지속적인 진동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수학식을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수학 모델에서 많은 경우 진동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그러드는,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하는 유전자 네트워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P53 MDM2만으로는 지속적인 진동이 어렵고 뭔가 제3의 인자가 있어야 그런 진동이 유지된다. 이런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P53 MDME 음성 피드백이 진동, 지속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외선을 줘서 DNA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진동이 나타나는데 음성 피드백에 억제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음성 피드백이 이런 진동을 만들어낸다면 더 강화가 되던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없어져 버리는 음성 피드백 고리가 루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과연 이 음성 피드백이 지속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음성 피드백의 목적은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애시당초 음성 피드백은 어떤 방해가 있을 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P53이 워낙 중요한 유전자다 보니까 이게 잘못 너무 발현이 돼버리면 심지어는 세포 자멸사, 아포프토시스라고 했죠. 세포가 스스로 죽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낮은 농도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음성 피드백이 어떤 방해가 있음에도 P53 단백질 농도를 일정하게 낮은 농도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동이라는 거는 원치 않는 건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Frequency Domain Analysis라고 해서 주파수 영역 분석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사실 이 기법은 제어공학, 컨트롤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모델링과 이런 기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P53 진동이 음성 피드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지속적인 진동에 의한 것이다. 수학 모델을 만들고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정상 상황에서는 P53이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은 세포를 이제 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시에는 오히려 음성 피드백이 없어지면서 P53이나 MDM2가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제3의 인자가
여기서 이제 ATM이라는 유전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ATM이 P53을 항진하는데 이것이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주기적인 이런 진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DNA 손상 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P53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P53이 MDM2를 항진하니까 P53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MDM2도 그것에 따라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P53은 이제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P53이 필요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음성 피드백은 이제 그거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DNA 손상이 있을 때는 복구에 관여하는 ATM과 같은 신호를 P53이 따를 수 있도록 음성 피드백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ATM의 진동에 따라 P53, 그리고 P53에 의해 항진되는 MDM2도 같이 진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P53은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좋은 유전자인데 MDM2가 P53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MDM2는 그럼 나쁜 유전자인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음성 피드백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P53을 안정화시키는 좋은 유전자죠. 그리고 그 억제 기능이 음성 피드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음성 피드백에 대한 이해를 제어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